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래. 그러면 얘는 현재 중심이 0,1이니까 요렇게 이동을 시키면 x에 2 더하고 y에다가 3을 빼는 거여서 중심 좌표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런데 그 바뀐 원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의 중심부터 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2,-2부터 얘까지의 거리 d를 한번 구해볼 거야. 루트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에 저 점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8 플러스 k를 해.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3을 쓰면 되겠죠. 걔보다 작아야 돼. 그럼 2점이겠지. 그래서 14 플러스 k는 작습니다. 15보다 마이너스 15랑 15 사이에 끼워주면 되죠. 29랑 1 이렇게. 따라서 n 빼기 m은 1 마이너스 29 30 이렇게. 일단 이 원의 중심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중심을 찾으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식을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루트 36 더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p만큼 옮겼대. 그럼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3이어야 된대. 그럼 중심 사이 거리를 찾아.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을 하면 어차피 요거밖에 안 남네. 걔가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p제곱은 이게 루트 9니까 5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p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5가 되겠네. C2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따라서 C2의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P점이 Y축위를 움직여. 그런데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려면 실제로 얘랑 얘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대칭 이동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Y축위를 움직이는 점 P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 요렇게.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그 거리가 5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얘랑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얘랑 얘는 3의 제곱. 그게 루트 25랑 같아요. 그러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보이지? 그냥 9니까. 이렇게. a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는 거지. 얘가 요렇게 가가지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대칭하고 이쪽으로 한번 대칭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펼친다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대칭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의 좌표는 1,3으로 바뀔 거고 요렇게 갔을 때의 좌표는 3,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줄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생기는 요 점들이 내가 찾고 있던 점들이어서 사실상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둘레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와 똑같다. 이때 P점이랑 Q점은 동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요게 고정이 아니야, 모양이. 요 모양인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빼기 제곱 해서 끝나겠죠. 최소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최소가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 X축을 한번 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얘네를 핀다는 느낌으로 애들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저쪽으로. 그러면 0,5가 될 거고 원래는 꺾여야 되는 건데 이제 폈으니까 다이렉트로 바로 쭉 와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까를 묻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과 얘를 연결해서 반지름을 빼주면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0,5부터 6,-3까지 거리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의 빼고 제곱. 거기다가 반지름을 제외해주면 된다. 이차 함수는 뭘 잡고 이동시킨다 그랬지? 꼭지점. 꼭지점. 그래서 요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고치면 3으로 묶어서 x제곱에 4x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4, 3, 12 하니까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걸 a, 마이너스 a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대. 이렇게. 그럼 중점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마이너스 2와 얘의 중점이 a가 될까? 2 플러스 2의 2가 돼야겠지. 그래야 더한 다음 반 나누면 얘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있어. 뒤에 뭐가 있어야 중점이 마이너스 a가 될까? 4 마이너스 2a가 있어야 더한 다음 반 나누면 얘가 되겠지. 그런데 그 이동된 점의 위치가 일사분면이어야 한대. 일사분면이라는 건 얘도 양수여야 한다는 건 거잖아. 부호 설정을 해주고 a 범위를 만들어주면 되지. 얘가 양수가 되려면 2 더하기 2a가 양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 얘가 양수니까 4, 2a 그래서 a가 2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한다.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 어떤 방법을 썼더라? 이게 좀 까다로웠지. 생각해보자. 자,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걸 대칭시켜서 요게 됐다 라고 하는 가정이야 지금. 그러면 xy랑 x1, y1을 연결시켰을 때 요 기울기는 대칭의 기준선인 것과 수직인 관계를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식이 x 빼기 x1, y 빼기 y1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 빼기 y1은 이렇게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식일 거야. 다음 두 번째 식은 얘와 얘의 거리가 같지. 요 가운데 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점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즉 2분의 x 더하기 x1 빼기 여기 대입하고 있는 거죠. 2분의 이걸 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전체 식에다가 2 곱했더니 y, y1 8이 16은 0이다. 이렇게 또 하나가 잡히는 거지. 이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해서 x는 꼴로 만들고 y는 꼴로 만들어가지고 요 식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L이 어떻게 생긴 N지 모르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엔 x랑 y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x를 x1, y1에 대한 식으로 y를 x1, y1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요거를 y는으로 한번 고쳐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x, x1, y1이 되죠. 요 식을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랑 연립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그럼 1 빼기 y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자. 2x 그러면 x1은 사라지네. 그 다음에 얘네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y1 즉 x는 y1 더하기 8로 바꿔 쓸 수 있어. x 대신에 이번에는 이걸 집어넣어서 y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거야. 요거 갖다 쓸게요. 저기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1이지? 응. 마이너스 x 대신에 얘 쓸 거야. 더하기 x1 더하기 y1으로 저 주황색식이 요 주황색식으로 정리가 됐어.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는 y1 사라지고 x1 마이너스 8인 거네. 그럼 x, y를 이 식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이 x랑 y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니까. 3, x 대입했더니 y1 더하기 8. y 대신에 x1 빼기 8. 정리. 3y1. 쭉 정리. 따라서 x1 더하기 3y1 더하기 13은 0이 됐어. 이게 x1과 y1으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L인 거죠. 그럼 이제 점과 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 이제 1,2와 저 밑에서 구해놓은 이 선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1, 9, 1, 6, 13 해서 끝나는 거지. 6, 22, 20. 집합을 하면 모이란 뜻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들만 내가 뽑아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쁜 꽃들의 모임. 자, 이거 집합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명확해야 돼. 근데 예쁜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애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아놓는다고 해서 집합이 아니야. 꽃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예쁜 꽃이다. 그 집합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을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일까 아닐까? 자, 모여보세요. 우리 키 큰 사람들 했는데 막 가. 너 왜 왔어? 나 키 큰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주관적인 것들은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집합의 요건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뭔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 수학에서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보다 작은 소수를 모으세요 라고 했어. 누가 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모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1, 2, 3, 4 딱 되지. 이건 누가 봐도 1, 2, 3, 4잖아. 객관적이지, 명확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1과 4,
사이에 이렇게 있는 애들을 자, 모였습니다. 이제 뭐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중괄호 안에다가 넣으면 그게 이제 집합을 꾸렸다라고 하는 뜻인 거거든. 근데 집합을 중괄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중괄호인 게 집합인 걸로 기호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괄호로 해야지 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집합은 중괄호로 해야지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통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중괄호 쓰시면 돼요. 이게 집합 기호야. 그 다음에 이 집합 있잖아. 이거 계속 이거라고 말하면 이거가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얘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근데 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래서 1 이상 4 이하인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이름 붙여야지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요. 비비지 말고 자 보세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런 거 있지, 요런 거. 이걸 맨날 요거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원소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요거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저거 원소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제 원소야라고 말하는 건 너무 수학적이지 않지. 원소의 기호가 등장합니다. 요렇게 이것을 우리는 삼지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1이 A의 원소니까 1이 A의 원소예요. 혹은 A는 1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A가 1을 끌고 들어가야 돼. 이게 방향이 달라지면 이도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호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가,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를 끌고 들어가야 돼. 끌고 들어가야 돼.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집합 안에 항상 원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아까처럼 이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없으니까 우리 이보다 작은 소수는 집합 이름을 B라고 한번 칭해보도록 하자.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없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건 뭔가 굉장히 공허하고 이상하고 뭔가 넣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들지 않아? 들어야 해. 들어, 빨리. 들어야 돼. 우린 들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기호로 한 개를 만들었어요. 그거 아침 먹고 땡 알아, 얘들아? 아침 먹고 땡 하는 거. 이게 얘랑 같은 기호예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빌공자야. 공술의 공수거, 공허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공자예요. 이걸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랑 같은 기호야. 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얘랑 같은 기호잖아. 그런데 이렇게 써가지고 쌤 공집합 썼어요. 맞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겠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맞겠지. 이건 안 되겠지. 절대 안 되죠. 자,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원소. 원소라고 한다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집합 안에 원소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집합 안에 매번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 집합 안에 알파부터 감마까지 집어 넣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집합을 구성하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조건이 명확하고 객관적이기만 하면 나는 그 안에다가 애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것도 집합 안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는 혼자 나와 있으면 공집합이라는 기호로서 역할을 해. 그냥 혼자 띠용 있으면 공집합으로서의 역할을 해. 그런데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생긴 애인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지, 원소로.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가 1개 있다. 원소가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애인 건 거야. 자, 그 다음 1 이상 4 이하의 자연수를 하나씩 보이게 다 썼잖아,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보이게 다 쓰는 방법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원소를 줄줄이 나열한다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되게 직관적이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또 하나의 그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여기다가 모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A는 하고 난 다음에 X를 쓰는 거야. X 하고 거기다가 바를 내려. 벽을 치는 거야. 바하고 벽 쳤어. 그 다음에 얘가 뭔지를 뒤에다가 설명을 할 거야. 얘가 뭐냐면 1 이상 4 이하인 자연수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중괄호를 닫아. 이런 방법을 조건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집합을 이런 식의 중괄호 말고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1, 2, 3, 4를 넣는 거야. 우리는 이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A라고 하는 동그라미 안에 원소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저걸 쉼표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적기만 하면 돼. 저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 주관적인 거 안 돼. 객관성 있고 반론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 돼. 그게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집합 안에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누가 구성을 했다고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집합의 원소 개수. 만약에 조건 제시법으로 자, x 바 x는 실수라고 제시했습니다. 몇 개 있어? 무한하지.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수가 무한이니까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개수가 무한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수가 4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유한개겠네.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이거야. 1, 2, 3 하고 땡땡땡 하고 닫는 표현 하나랑 이거 비교해보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1, 2, 3 하고 땡땡땡 하고 여기가 1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1억. 자, 둘 중에 누가 유한일까? 오른쪽이. 그렇지. 자,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끝이 보이면 유한이야. 끝이 보이면 유한이야. 앞에가 적어도 뒤에가 땡땡땡으로 끝나면 개수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무한이에요. 이건 무한집합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표현 방법이 나뉘게 될 것이고 집합 원소 개수가 몇 개야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귀찮으니까 이것도 기호로 따진다면 그 넘버에서 맨 앞 글자인 n을 따갖고 와. 그래서 n, a라고 쓰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NA가 몇이야? 라고 하면 4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잘 봐봐봐. 이거 집합 구성을 잘 봐봐, 얘들아. N하고 이렇게 괄호, 이게 한 세트야, 기호가. N하고 소괄호가 한 세트야. 여기 봐야지. N하고 소괄호가 한 세트야. 그럼 그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몇이야? 0이지, 그치? 공집합이니까 안에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 한 개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거 0이야, 0. 그 다음, 이게 한 세트라 그랬지? 이게 한 세트야. 그 안에 이렇게 집어 넣었어. 이거 몇이야? 1이요, 1. 그치? 한 개, 1인 거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있잖아. 여기서 원소가 조금 더 많아지면 덜 헷갈려. 왜냐면 n하고 이렇게가 한 세트야. 그러면 요거 한 세트를 제외하고 너네의 포인트는 나머지 안쪽에 그러니까 이런 식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원소 몇 개지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이런 건 잘 보여요.
3. 이게 힘든 거야, 이거. 한 개고요. 얘는 뭐랑 같은 기호다? 이거랑 같은 기호다. 혼자 딸랑 있으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혼자 딸랑 있어야 돼. 혼자 있어야 돼.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를 건데 1번을 보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래. 작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굉장히 커.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예쁜 학생들의 모임. 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자꾸 보고 뭐라 하지? 이건 아니야. 세 번째,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혈액형 B형인 애들을 모으면 되지 그냥. 이거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모임이네. 3번 맞고.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뭐가 가깝지? 가깝다 의 뜻이 뭐야? 나는 165도 170이 가깝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170.5여야 가깝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네. 4번 안 되고. 5번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죠. 5번도 되겠네. 그다음 필수 2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1이 A의 원소냐고 질문하고 있어. 맞아요? 틀렸고요. 두 번째 거. 2가 B하고 봐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짝대기가 그어져 있지. 아니다. 그렇지, 아니란 뜻이겠지. 짝대기잖아. 아니겠지. 짝대기잖아. 2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치, 틀렸지? 2는 B의 원소지. 그럼 이거 틀린 말이다. 세 번째. 자, 이거는 맞을까요? 그거는요? 아니요. 아니지. 아니요. 5는 B의 원소다. 아니에요. 네 번째. 맞아요.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안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밑에 거 풀어보십시오. 조건대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대시법으로 바꾸라 그랬어. 거기 나와 있는 1, 2, 50을 딱 보자. 얘는 대체 뭘 써놓은 걸까? 뭘 써놓은 걸까? 원소요. 그러니까 원소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원소를 써놓은 걸까? 그렇지. 그럼 이건 조건대시법으로 바꾸면 x바 x는 양의 약수라고 쓰면 되겠지요. 자, 밑에 있는 건 뭘 써놓은 걸까? 3. 그렇지. X는 3의 양의 배수. 3의 배수.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3 곱하기 말.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누가 들어가? 2, 4, 6, 8, 10, 12. 그렇게 해가지고 12까지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거 유한이야, 무한이야? 그렇지.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원소는 뭘까? 1. 그렇지, 1부터 나오겠죠. 1,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애들을 써주면 되겠지요. 자, 집합 B를 구성할 건데 이게 지금 조건대시법이지. 조건대시법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긴 원소들을 B 안에다가 넣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원소들이야. 그런데 이건 X랑 Y를 더한 원소인데 X는 소속이 얘고 Y는 소속이 얘야. 그치? 그러니까 X랑 Y는 집합 A의 원소들 중에서 하나라는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소를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더하면 집합 B의 원소가 돼. 이 뜻이야. 근데 이때 X랑 Y가 같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걸 가져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 가져와서 이렇게 더해 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애들을 가져오는 거지. 여기서 원소 0, 1, 1을 가져오고 여기서 원소 0, 1, 2를 가져와서 어차피 더할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하나 쓰고 이렇게 더해서 하나 쓰고 이렇게 더해서 하나 쓰고 이렇게 더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더해서 쓰고, 더해서 써. 그럼 얘네가 뭐라고? B의 B의 원소라고. 그런데 집합 B의 원소를 구성할 때 2가 3번 나온다고 2 쓰면 그건 안 돼요. 집합 B의 원소는 같은 거 한 번만 쓰니까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야. 가져올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 1, 2 가져오고 여기서 0, 1, 2 가져와서 한 번씩 곱해가지고 이번에는 집합 C를 바로 구해보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0, 1, 2, 그렇지.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거 한 번만. 이제 밑에 거 해봐요. 여기서 무한집합을 찾으래. 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n이 1, 2, 3, 4까지 나와 있으면 여기에 1, 2, 3, 4 4개 집어넣는 거지. 이거 무한이야, 유한이야? 그렇지, 얘는 유한이죠. 딱 4개만 넣는 거니까. 그 다음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요. 그렇지, 유한이지. 없어요. 빵개, 유한이지. 무한은 엄청 많아야 무한인 거죠. 없는 건 유한이에요. 공집합도 유한이야. 없는 건 유한이에요. 그 다음 x는 1과 2 사이에 껴있는 기약분수. 기약분수라는 건 결국은 유리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유리수는 엄청 많지. 그래서 얘는 무한이다. 다음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유한. 100부터 어디까지야? 유한이요. 999까지. 그렇지. 유한이죠. 그 다음 요거는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해가지고 0보다 작으니까 1과 2 사이에 껴있는 유리수. 그러면 그렇지, 무한이에요 하는 거겠지. 다음 개수를 보자. 자, 아까 n 나왔을 때 n이랑 중괄호랑 한 세트라 그랬지? 그러면 헷갈리면 볼 때 n이랑 중괄호를 이렇게 지워. 그리고 n이랑 중괄호가 아니라 n이랑 소괄호를 지워. 그리고 여기서 중괄호 안에 몇 개가 있나 보는 거야. 몇 개 있어? 한 개. 그렇지. 이거는 한 개예요. 요거는? 2개요. 그렇지. 자, 요거 몇 개야? 요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3개요. 0, 1, 2, 3개지. 자, 그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개요. 2개요. 걔네를 빼세요. 그러니까 개수랑 개수를 빼는 거니까. 3개, 2개. 이걸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개예요? 뭐예요?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요. 하나. 그러면 틀려요. 같지? 그렇지. 이건 틀리지. 그 다음에 자, 다시. 이건 더하기야, 이번에. 요거 하나, 요거 0, 요거, 하나요. 요거. 오, 잘하네. 4요. 틀렸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앞에서 집합 A를 1, 2, 3, 4 이렇게 구성했던 적이 한 번 있지? 요거를 계속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 이거는 이제 집합 A라고 읽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집합 A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뽑아서 얘랑 뭔가 비스꾸리하게 만들어 보는 건 거야. 이거만 하나 뽑아봐야지.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2개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1, 2 만들고, 1이랑 4도 한번 뽑아서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을 뽑아가지고 새끼들을 치는 거야. 이렇게 새끼 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3이랑 4 이렇게 뽑아도 돼. 그 다음에 1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인다. 3도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개 뽑아도 되잖아. 1, 2, 4도 하나 뽑아보고, 그 다음에 1, 2랑 3도 하나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굳이 일부분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다 뽑아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나와서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막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합들을 우리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부분 집합을 다 안 썼는데 과연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올까? 경우의 수 개념인 거지.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자.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집합을 열어놓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원소를 갖다 쓸까를 고민을 해볼 거야.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경우의 수가 2가지. 2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2가지. 역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2가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2가지 해서 2의 4승 16개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내가 여기서 뽑기 싫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어서 A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을 구성해도 돼요. 이것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럼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5개라면 집합 B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일까? 응. 5승이요. 그렇지. 2의 5승. 이만큼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지. 하나씩 뽑을 때, 2개씩 뽑을 때, 3개 뽑을 때, 4개 뽑을 때, 5개 뽑을 때, 아무것도 안 뽑을 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성을 하다 보니 어떤 시크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얘의 일부분이어야 하는데 이거 다 뽑으면 일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얘는 부분집합을 다 모아놨다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들이야. 부분집합들 다 모아놓고 자기 자신을 제외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부분집합은 그럼 부분집합보다 개수가 몇 개 적을까? 1개 적겠지.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공식화해보자.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N개라고 하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승, 진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부분집합도 이제 기호가 탄생해야 되겠지.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계속 말만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기호는 이지창입니다. 아까보다 하나가 적어. 아까는 삼지창이었지. 이번엔 이지창이에요. 요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은 요렇게 생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방향성이 중요해. A가 끌고 들어와야 돼. A가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얘 기호가 이지창이야. 언제 쓰는 거라고? 부분집합일 때 쓰는 거지. 부분집합일 때 쓰는 건데 이 뒤쪽에 집합이 아니고 원소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 옆에는 반드시 집합 표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 기호랑 요 기호는 세트야. 세트로 움직여야 돼.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옆에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어려워. 뭐냐면 원소에 요런 게 들어가는 순간 살짝 헷갈려 하거든.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면서 해봐야 돼.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원소 기호지. 원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한다 그랬어. 이건 원소야. 이거 한 덩어리가 원소야.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 봐. 맞지? 이렇게 보는 거야. 저렇게 생긴 원소 있어요. 자, 원소 기호부터 먼저 보자. 원소 기호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 보는 거야. 없지? 원소 기호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요. 다음 집합 기호 볼게요. 부분 집합이지. 부분 집합은 옆에 집합이 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지창과 세트라 그랬지. 네.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요렇게 생기는 원소가 이 안에 있어야 되지. 네. 그래서 집합기호를 떼고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 보는 거야. 있지? 그러면 맞아요. 자, 다시 부분집합기호야. 네. 부분집합기호는 반드시 이지창이 같이 오는 거지. 아니, 부분집합기호는 중괄호가 같이 오는 거지. 띄었어? 그러면 얘네가 저기 원소로 들어있어야 되지. 그럼 원소가 있나 봐봐. 있지? 그러면 이거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럼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집합 A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아, A의 원소로서 생겨먹은 요거랑 이게 왜냐면 원소니까 지금 그 다음에 공집합의 의미로서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원소로서 생각해 본다면 공집합은 A의 원소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공집합의 의미로서 얘는 A의 부분집합인 것도 맞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건 내가 원소를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근데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원소를 안 뽑아도 되고, 한 개 뽑아도 되고, 두 개 뽑아도 되고, 그런 식인 거지. 응, 이렇게 안 뽑아도 되고, 한 개 뽑아도 되고, 두 개 뽑아도 되고. 아, 그러니까 이지창일 때는 안 뽑는 것도 포함되니까 그냥 저것도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 이걸 넣어서, 한 개를 넣어서 만들어야지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야.